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브스쿨이에요. 제가 다시 카메라를 켠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돌아가는 게 너무 뻔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어떤 액면으로 보이는 것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기 쉬운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나 앞으로의 어떤 결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자 오랜만에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좀 보고 싶으셨던 분들, 제가 꾸준히 얼굴을 비추지 못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좀 휴면기를 가져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어쨌든 다시 시작했으니까 앞으로도 좀 꾸준하게 좀 찍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은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지만, 일단 최근의 이슈부터 서서히 정리해 나가는 걸로 할게요. 자,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바로 어젠가요? 어제 도착해서 뭐 활동을 어제 새벽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각으로요. 이번에 가는 목적이 뭐 IRA법의 어떤 경제 부분의 협력과, 그리고 어떤 핵 공유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안보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 갔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결과가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들 제 생각이 좀 듣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요, 경제적인 부분으로 얻는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을 거고, 왜냐면 이미 미국은 IRA법을 내면서 이미 제가 그동안 꾸준히 얘기해왔던 그런 글로벌 공급 체인망과 그런 국제 전략 경제 어떤 자유무역의 어떤 전략을 그렇게 새롭게 틀을 짜기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게 IRA법이 시초가 된 거기 때문에, 방아쇠가 된 거기 때문에 그 노선을 변경할 그 여지가 없어요. 대통령이 간다고 해도, 대통령 할아버지가 간다고 해도 그 노선이 변경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를 이미 결정이 다, 이미 게임이 다 끝나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절대 바꾸지 않을 거고, 그만큼 미국이 여유가 없어요. 지금 누가 뭐 대통령이 누가 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어떤 갈 길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누구 하나 대통령이 와서 뭐 해야 하는데, 그런 소용 하나도 없어요. 국가적인 전략, 국가적인 명운이 걸려있는 부분, 그리고 국가적인 패권의 경쟁이 붙어있는 그 어떤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선을 변경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못하고, 뭐 정책을 못하다든지 외교 부분에서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윤 대통령 탓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이미 그동안의 어떤 우리나라를 지켜보면서 미국이 굉장히 많은 실망과 번뇌를 하면서 고민하고 결정한 것들이 수십 년간 이루어져 와서 누적되어 온 것들이, 이제 이 기회, 이 계기,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와중에 어떤 실행에 옮기기로 결단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결단이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번복할 만한 여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한 정권의 탓이, 그러니까 지금의 현 대통령인 윤석열 정부의 탓이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동안의 우리의 정치의 판도와, 그리고 대미 외교와 대중 외교, 그리고 그런 어떤 글로벌적인 전략 부분에 있어서 미국에게 너무 많은 실망감을 줬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특히나 정책, 어떤 정권이 바뀌면서 이런 대외 정책, 대외 외교 정책과 미국의 어떤 글로벌 전략 노선을 너무 판에 뒤집듯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모습을 수십 년간 봐왔잖아요, 미국이. 예를 들어 뭐 어느 정권이 집권을 하면은 미국의 이제 친화적인 집권이 되고, 어느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은 반미적인 정권이 되고, 그리고 친중적인 정권이 되면 반미이면서 친중 정권이 되고,
친미면서 반중 정권이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걸 보니까 이런 거죠. 모든 투자라는 건 여러분, 우리 같은 어떤 개미들, 어떤 일반 주식 투자자들이야 한 번 하고 또 치고 빠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이제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는 거 쉽죠. 일개 개인이 하는 거니까요. 일개 개인의 자산을 운용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내가 이 A라는 국가에 뭐를 키워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 국가에다가 투자하는데 이 투자를 한 방에 하나요? 아니에요. 계속 수십 년에 걸쳐서 쭉 투자하면서 이런 전략, 그리고 이 A라는 그러니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의 투자를 하고 이 나라가 A라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시키는 거. 그러면서 그 역할을 맡게 해주는 거. 세계적으로 글로벌 전략 부분에서 그 역할을 이 국가에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국가를 양성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분야에서 양성해 주려고 했는데 이게 정치적인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국가 자체가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어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대외적인 외교력이나 어떤 동맹과의 어떤 궤를 같이 하는 그 전략, 이거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물론 그 어떤 피는 정책이나 이런 방향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전반적인 어떤 국가의 핵심 안보와 국가의 핵심 경제 전략에서는 변동이 없이 꾸준히 가야 미국이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다른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나라는 안전하다라는 이걸 안도감을 갖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 나라를 정말 진정한 동맹으로 여길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떻죠? 일본을 보세요. 일본 어때요? 일본 자민당이나 뭐 다른 당이 집권을 했을 때 반미를 하고 미국과 척을 져야 된다, 우리는 중국과 친해져야 된다라는 전략을 핀 정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한 궤를 갔대 약간의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틀렸을 뿐이지, 미국이나 뭐 어떤 다른 혈맹 관계 어떤 글로벌 전략주의, 외교적인 노력,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정책 기조, 이런 것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국가의 어떤 기조를, 그런 어떤 기둥 베이스가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 이 변동 폭이 조금 있긴 있더라도 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보는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서 궤를 같이 맞춰가고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대만과 일본이 이번에 국가 공급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경제 공급망의 체인에 있어서 미국과 경제 동맹을 이룰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차이를 아세요? 우리나라와 대만, 일본과의 차이를 아세요? 이 차이예요, 이 차이. 정권이 자꾸 바뀌니까 정치적인 리스크가 한국은 너무 컸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열심히 해서 키워놓으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반미적인 정권으로, 그리고 친중적인 정권으로, 이 키워놨던 투자했던 이 어떤 지적 자산이라든지 뭐 물적 자산이라든지 어떤 기술의 핵심 기술들이 전부 다 중국과 공유가 되는 거 보니 그걸 목도하니까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의 어떤 기술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데 엄청난 공헌을 한 나라가 내가 키워주려고, 역할을 맡기려고, 나의 어떤 친동생으로서 역할을 맡기려고 키워줬던 나라가 그런 배신을 하는 거를 목도하니까 이게 수십 년부터 누적돼 왔다가 지금 시기에 중대한 결단을 미국이 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정학적 위치, 항상 우리나라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미국이 우리 버리지 않을 것이다. 맞아요. 그 부분도 있긴 있어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우리나라를 지켜주거나, 그리고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우리나라의 뒤를 안보적으로는 봐줄 거예요. 왜? 지정학적 위치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안보 동맹은 해줄 수 있어요. 그것만 해도 어딥니까? 우리나라가 안보 동맹만 해도 어디예요? 안보 없이 경제가 있어요? 경제 있고 안보 없나요? 그렇게 가능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주객이 전도된 말이에요. 안보가 있어야 그 바탕에 경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존의 필수적인 안보는 미국이 우리나라를 여전히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안보 동맹으로서 더 끈끈이, 어쩌면은 더 강하게 밀착된 관계, 밀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경제는 얘기가 틀려요. 경제는 이제 완전히 다를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생각했던 미국이 우리나라를 당연히 뭘 해줄 것이다,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이제 없어요, 아예.
기대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중국에 붙을 거예요? 중국에 뭐 양다리 외교라는 게 이제 씨알도 안 맥히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시대가 변했다는 거 인정하세요. 예전하고 틀려요, 이젠. 양다리 외교 걸쳐서 양쪽에 어떤 좋은 장점만 우리가 빼먹고 줄타기 외교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나라를 운영했다는 나라 망합니다. 지금은요 시대가 변했어요. 변함을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은 중국이냐 미국이냐 어느 한쪽을 결정하지 않으면은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거를 선택을 강요당하는 거고, 이런 기조, 그러니까 한국은 이런 어떤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바뀌고 이러니까 미국이 따로 이제 자기네들의 글로벌 전략 공급망에 들어갈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약간 빼는 것처럼, 일본과 대만이 그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나라 역할을 대신할 대체 국가로서요. 이런 현실에 맞닥뜨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계속 최근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문제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국가를 위해서 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쨌든 지금 우크라이나 얘기, 뭐 탄약 보급 문제라든지, 뭐죠? 또 그 대만 문제라든지, 이거 왜 얘기하겠어요?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왜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뭐 중국과 마찰을 뭐랄까 싸우기 위해서 한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 참전하려고 하는 얘기일까요? 실제로?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체를 미국에 알려주는 거예요. 어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보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뭐랄까 아웃사이더로 된 거예요. 지금 자꾸 양다리 외교 했었잖아요. 그런 양다리 외교 때문에 아주 팽당한 거예요. 지금 토사구팽 당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똥줄 타가지고 IRA에서도 완전히 제외됐잖아요. 물론 그거는 옛날부터 누적이 되었던 거고 중대한 결심으로 인해서 미국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변하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원인은 우리가 몇십 년 전부터 해왔던 어떤 박쥐 같은 정책, 정권에 따라서 입맛 따라 바뀌는 그런 외교 전략의 어떤 양다리 외교 같은 그런 자꾸 180도 바뀌는 그런 전략에 질린 거란 말이에요. 일관된 정치색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당장 우리가 정치색이 안 바뀔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지금 내 정권 하에서는 내가 이런 성대를 유지하겠다고 보장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계속 어필을 하는 겁니다. 본인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걸로 많은 걸 보장받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번 방미도 경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얻는 게 없을 겁니다. 대신에 안보적으로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소지가 다분해요. 그거는 미국 역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어떤 안보적인 부분에서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자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옵션이나 그리고 기존에 없었던 추가적인 부분에서 성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립 서비스를 많이 받을 거예요. 안보적으로도 우리 동맹 관계라든지 우리는 친구, 우리는 동맹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겁니다. 왜 안보로는 여전히 끈끈한 혈맹이니까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얘기가 틀려요. 미국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윤석열 정권이 외교를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다만 어떤 미국의 사정이 지금 여유가 없는 상황이고 또 미국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한국이 해왔던 모든 외교적인 부분이 여러 가지로 면에서 봤을 때 정치적으로나 뭐 외교적으로나 중국에 대한 어떤 국제 관계적으로도 보나 여러 기술을 계속 돈에 눈이 멀어서 중국이 계속 반도체나 뭐 여러 가지 전기차 기술을 뭐 전기차는 팔을 게 없죠. 반도체죠. 반도체 기술을 계속 팔아 넘긴 것들의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한국이 자초했다고 봐야 되는 게 커요. 사실 지금의 어떤 IRA에서 제외되고 보조금 혜택을 못 받고 수출길이 여러 가지로 문이 닫히고 이런 것들은 미국이 그만큼 한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신뢰를 잃었어요. 한국이 미국한테. 예전엔 안 그랬죠. 예전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는 패권 전쟁과 패권 다툼에 있어서 한국은 신뢰를 잃었다는 면모가 여기저기서 많이 보여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너무 많은 거 준 걸 아는 거예요. 얘를 반도체를 많이 해달라고, 많이 키워서 역할을 하라고 맡겨놨더니만 그 반도체 기술 중국에 돈에 팔아 넘겨버리네. 뭐 해주면은 중국이 막 조금 딴 데 한눈 팔았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중국이 그걸 하고 있네. 이런 것 뿐이겠어요. 중국 내나 한국 내나 미국 내나 다른 제3국의 내부에서나 여러 가지로 첩보를 많이 수집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안 보였겠어요, 그게? 당연히 보였을 거예요. 그런 꼬리가 밟힌 게 있었을 거라고요, 분명히. 명백한 증거로, 실증으로. 다만, 동맹관계라는 명목하에 그걸 대놓고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안 하고, 행동으로 한국을 배제시키고, 그 서플라이 체인을 새롭게 짠 거란 말이에요. 얘기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방미는 경제적으로 얻는 성과는 없을 거예요. 뭐 검토한다 어쩐다 하면서 시간을 끌고 뭐 그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번에 IRA 전기차 보조금 관련해서도 그랬듯이 시간을 어느 정도 끌면서 결론적으로는 안 해주는 노선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했듯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얻는 게 없을 거고 안보적으로는 득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성과예요. 제가 보는. 뭐 어떻게 되나 보자고요. 네. 어쨌든 지금 최근 이슈가 좀 많이 되고 핫 이슈가 되고 또 이제 곧 성과가 또 나올 것 같고 또 하니까 여러분들 어떤 뭐 현기차나 뭐 전기차에 대해서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미국의 어떤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방미를 기대하고. 하지만 제가 누누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어느 나라 대통령 수장이 어느 그 미국을 방문한다고 해서 뒤바뀔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바뀌지 않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거에 혹해서 투자를 잘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방송을 좀 찍었던 거고요. 오랜만에 복귀 방송 이 주제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말이 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짬짬이 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경제 관련해서, 투자 관련해서, 재테크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이 아래에 댓글로 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